오토캐드 프로그램 실행시켜 보죠. 자,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있죠? 어떤 작업? 화면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 줌 버튼, 그리고 Z 엔터, A 엔터, 그리고 또 MB2 버튼 더블 클릭. 자, MB2 버튼 더블 클릭했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기를 좀 이렇게 지정을 했었죠. 가로 200, 세로 100인 이 크기 안에서 200에 100, 이 크기 안에서 지정을 해보자고 했죠. 자, 그러면 먼저 사각형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그리는데,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선 아이콘을 이용해서 우리 좌표 도형 연습을 해봤었어요. 그죠? 선 아이콘, 라인. 자, 근데 그 옆에 보니까 폴리선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플라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죠? 스플라인. 자, 네. 우리 여기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선들, 뭐 우리 그 제도에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뭐 제도에서 형태나 뭐 굵기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선을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 상당히 여러 가지죠. 자, 예를 들자면은 뭐 외형선이 있고, 외형선, 중심선 등등등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용도에 따른 분류고요. 용도,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른 분류고, 자, 굵은 실선, 가는 일점세선, 뭐 이런 것들은 자, 형태에 따른 분류고요. 자, 형태에 따른 분류도 굵기와 생긴 모양, 생김새에 따라서 자, 이렇게 달라지는데, 자, 근데 우리 캐드에서도 또 여기서 사용하는 선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제도에서의 불리는 명칭이 아니라 캐드에서 사용하는 선이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좀 구분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선이 있고요. 자, 캐드에서 사용하는 선이, 자, 첫 번째 선이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쓰는 선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선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폴리선이 있어요. 자, 폴리선 있고요. 세 번째 구성선. 자, 네 번째 스플라인. 자, 구성선 혹은 광선이라고도 하는데, 자, 요거는 나중에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럼 오늘은 바로 여기 있는 이 폴리선을 공부를 하려고 해요. 폴리선. 자, 요 폴리선의 특징은 아니다. POL이야. 아니다. POL은 폴리곤이고 PL. 자, 단축키가 PL이네요. 자, 이 폴리선은 자, 하나의 객체라는 거예요. 하나의 객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선으로 우리 그때 막 이렇게 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사각형도 그려보고, 자, 그리고 우리
이거 많이 그려봤잖아요. 좌표 도형 연습 1번 해서 그렸죠. 그러면 이 사각형을, 이 선으로 사각형을 그리면 이 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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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가지고 총 4개예요. 4개의 객체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에요. 선으로 그리면. 그런데 폴리선으로 그리죠? 얘는 이렇게 사각형 똑같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객체예요. 자, 원 이제 우리 조금 이따가 배울 텐데 원 같은 경우에는, 자, 원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하나죠. 하나의 객체죠. 뭐 이렇게 끊어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해서 하나의 객체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 원을 이렇게 이 부분은 직선 방향, 이 부분 직선 방향, 이 부분 직선, 이 부분 직선. 원을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 하나겠죠. 자, 이게 바로 폴리선이 하나의 객체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폴리선은 이렇게 닫혀 있는 형상인 건가요? 닫힌 형상인가요? 아니요. 자, 열려 있는 형상도 뭐 이렇게 선 그려놓고 이렇게 그리죠. 얘도 하나의 형상이, 하나의 객체예요. 단일 객체예요, 단일 객체. 그래서 얘는 뭐 두께도 조절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일단 뭐 가장 대표적으로 두께도 조절하고, 자, 그리고 선을 그리다가 뭐 호도 그릴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 폴리선은 잘 안 써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작업에서는 레이저 조각기를 사용할 건데, 레이저 작업을 할 때 좀 필요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요. 그럼 이 폴리선으로 그려보고, 그리고 두께, 뭐 호도 한번 그려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아이콘은 여기 있어요. 이쪽에. 자, 우리 폴리선이 있죠? 폴리선 아이콘이 선도 있고요, 원호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자, 구성선이나 혹은 스플라인이나 이거는 나중에 나올 때 따로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폴리선을 한번 클릭해 보죠. 자, 폴리선을 클릭하고요. 자, 일단 시작점. 자, 폴리선을 클릭했더니 여기 물어보는 게 뭔가요? 시작점 지정하라고 하죠. 시작점, 자, 50,50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50,50. 자, 50,50 엔터. 자, 폴리선 50,50 엔터. 자, 여기 명령행에 뭐라고 나오나요? 명령행에 보니까 자, 명령행 다음 점 지정 또는 호, 반폭, 길이, 명령 취소, 폭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그냥 다음 점 지정해 볼게요. 자, 여기는 100, 100 엔터 한번 해보죠. 어머나, 아니다. 잘못했다. 자, 100, 100 한 친구들은 다시 명령 취소 U가 있죠. 자, 명령 취소 U 클릭해 주고요. 명령 취소 U. 자, 여기 100,50을 해야겠네요. 자, 여기는 우리 50,50이라고 입력했고요. 자, 여기 100,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100,50 엔터. 자,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100,100 100,100 엔터. 자, 그리고 여기는 50,100 엔터. 네. 아이, 골뱅이가 들어갔네. 자, 100 아니 50,100 50,100 엔터. 자, 그리고 여기 닫고. 자, 그러니까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린 거예요. 시작점 50,50 했고요. 자, 여기 100,50. 자, 여기는 100,
100. 자, 여기는 50, 100. 자, 그리고 닫고요. 자, 사각형 그려졌나요? 자, 요 놈은 이제 우리 그 좌표 도형 연습 여러 번 해봤으니까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은 폴리선으로 그렸고요. 자, 여기 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우리 선 아이콘 클릭해서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 있죠. 그냥 그 임의의 지점 클릭해서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나요? 여기 직교 켜고, 그리고 50엔터 50엔터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첫 번째 선 아이콘 클릭하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임의의 지점을 한번 클릭해보죠. 자, 임의의 지점 클릭해주고요. 자, 그리고 직교를 켜고요. 세 번째. 자, 얘가 파란색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직교 모드, 직교 아이콘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죠? 자, 직교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우스 커서를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쭉 당겨 놓고요. 마우스 방향. 자, 다섯 번째 어떻게 하면 돼요? 다섯 번째로는 50 엔터 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선이 50만큼 그려질 거예요. 여섯 번째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섯 번째는 마우스 커서를 이쪽 방향으로 놓고, 마우스 커서 방향, 일곱 번째로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선이 50만큼 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제 여덟 번째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우스 커서를 이쪽 방향으로 놓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또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되고요. 자, 그럼 선이 또 이쪽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열 번째는 그냥 닫기 C 하죠. 닫기 C 클릭. 자, 우리 차례대로 한번 해보세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여기 있는 선 아이콘을 클릭해주고, 두 번째로는 임의의 점을 클릭해주고, 자, 세 번째로는 직교 켜주고, 여기 직교 켜주고 파란색으로 나와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우스 방향을 오른쪽으로 먼저. 자, 근데 뭐 반대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그리니까. 자, 마우스 방향을 오른쪽으로 놓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럼 선이 이만큼 그려지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우스 커서를 위쪽으로 쭉 올려놓고, 그리고 일곱 번째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왼쪽으로 또 마우스 커서 방향 놓고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마지막으로 닫기 C 그리고 클릭. 여기 닫기 C는 여기 있죠. 명령행에 닫기 C 클릭해주면, 자,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저도 빨리 한번 해볼게요. 선 아이콘 클릭해주고, 자, 임의의 지점 클릭해서, 자, 여기 직교 켜고요.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놓고 50 엔터. 자, 위쪽으로 당겨 놓고 50 엔터. 왼쪽으로 당겨 놓고 50 엔터. 닫기 C 엔터 했더니 사각형 두 개가 그려졌어요. 자, 지금 얘네들 보니까 사각형의 크기나 뭐 위치만 틀릴 뿐이지 색깔이나 다 똑같죠? 자, 다 똑같아요. 먼저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자, 오른쪽에 있는 자, 얘는 선이고요. 선으로 그렸고요. 자, 얘는 폴리선으로 그렸어요. 자, 두 개가 틀린데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택을 해보면. 자, 얘를 한번 먼저 오른쪽에 있는 선으로 그린 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했더니 자, 이 파란 점 우리가 뭐라고 했죠? 파란 점을 세 번 설명했는데 지금 두 번 먼저 설명했었는데 그립이라고 했죠. 그립이라고 했고요. 자, 어쨌든 그립이 나오는데 내가 선택한 선에 대해서만 그립이 나와요. 자, 이 그립은 선에 대해서는 양쪽 끝단에 하나씩 그리고 가운데 하나, 세 개 나와요. 그럼 당연히 여기 옆에 있는 것도 클릭해주면 세 개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 두 개처럼 보이는 거는 얘가 중복이 돼서 겹쳐져서 이렇게 그 하나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클릭해보면 명령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선을 선택을 해보면 그립이 생기고요. 그립이 자, 여기 선 하나 선택하니까 선만 나오죠. 선으로 그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폴리선에 있는 거 한번 클릭해보죠. 폴리선. 그렇죠. 폴리선을 클릭했더니 분명히 난 여기 클릭했는데 이 부분만 선택하고 싶어서 여기를 클릭했더니 얘가 다 선택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립들은 똑같이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그립은 모양이 틀리죠. 아까 우리 클릭했던 거하고 모양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하더라도 전체가 다 선택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그립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설명을 안 했었는데 선에 대한 그립을 한번 보죠. 선 클릭해서 자, 여기 있는 가운데에 있는 그립을 클릭해주고 위로 이렇게 당기면 지가 움직여요. 이동이 돼요. 위치가 이동이 돼요. 가운데 있는 그립을 클릭해 주고요. 자, 이렇게 왔더니 얘가 이동을 해요. 그죠? 이번에는 양쪽 끝단,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양쪽 끝단에 있는 그립을 클릭해 주고 자, 여기 이렇게 했더니 크기가 변경이 돼요. 크기가 바뀌어요. 자, 근데 이 그립에 대한 그립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잘 안 쓰는 방법인데 어쨌든 변경은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폴리선. 자, 폴리선은 클릭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립을 클릭해주면 얘가 변경이 되긴 해요. 근데 변경이 되긴 하는데 지금 우리 선처럼 따로따로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묶여져 있는 상태로 자, 묶여져 있는 상태로 얘네들이 변경이 이렇게 되죠. 끊어졌네. 자,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그립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많이 많이 활용하거나 하진 않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묶여져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명령하고 폴리선하고 같이 이렇게 쓰이는 명령이 있어요. 같이 쓰이는 명령. 어떤 명령이 있냐면, 꼭 같이 쓰여야 되는 건 아닌데, 자주 쓰이는 명령이 바로 여기 있는 분해라는 명령이에요. 자, 분해라는 명령이에요. 이 분해는
자, 이 분해라는 명령은 묶여진 객체가 있어요. 지금처럼 폴리선이라고 하는 이런 객체들, 다각형도 폴리선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치수나 블럭이나 이런 묶여져 있는 객체들이 있는데 이런 객체들을 분해를 해요. 분해하는 명령이에요. 자,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객체 선택해주고, 자, 근데 어떤 객체를 선택하라고 할까요? 묶여져 있는 객체, 대상 객체. 대상 객체 선택하고 그냥 엔터키 눌러주면 끝나요. 한번 해볼까요? 요 지금 선이 폴리선이죠? 이 분해라는 명령을 클릭해서, 자, 첫 번째 분해 명령 클릭해주고요. 분해 클릭해주고, 두 번째 객체 선택해주고, 선택, 세 번째 그냥 엔터키 눌러주면 끝나요. 한번 해볼까요? 자, 분해 아이콘 클릭해주고, 객체 선택해주고, 엔터 치고. 뭐 바뀐 게 없죠? 바뀐 게 없는데 여기를 클릭해보면 이제는 얘네들이 각각의 객체로 분해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폴리선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거는 다 지울게요. 자, 다 지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 단축키를 좀 써볼까요? 선택을 할 때, 자, 선택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배울 텐데 얘네들 다 클릭하려니까 좀 귀찮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컨트롤 키와 A 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단축키, 공통적으로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보면은 단축키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컨트롤 S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컨트롤 S, 컨트롤 P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에요. 자, 컨트롤 A 전체 선택해서 싹 지워보죠. 컨트롤 A 있죠? 있죠? pedit라는 명령이 있어요. pedit라는 명령 클릭해서, 자, 결합을 시켜서 해주면 반대로 묶여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것까지. 근데 지금 우리 바로 설명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또 같이 쓰여져야 할 명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제가 설명할 때 pedit라는 명령을 따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얘를 다 지우고요. 자, 컨트롤 A에서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 눌러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폴리선 한번 클릭해 보죠. 아, 참, 우리 그 MB2 버튼 더블 클릭해서 화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MB2 버튼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폴리선. 자, 폴리선 한번 클릭해 보죠. 자, 시작점, 자, 50, 50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50, 50 엔터. 자, 이번에는 여기에 옵션 중에 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나요? 폭? 자, 다음 점 지정하라고 하는데 호도 있고요, 반폭도 있고, 길이도 있고, 명령 취소, 유, 그리고 폭이 있는데 호는 나중에 우리 따로 배울 거니까 폭만 한번 해볼게요. 폭. 여기 보이는 폭. 폭을 한번 클릭해 보죠. 자, 폭을 클릭해서, 자, 시작 폭이 있고 끝 폭이 있는데 일단 시작 폭을 0으로 자, 시작 폭을, 자, 5로 둬볼까요? 5, 숫자 5 엔터.
자, 끝폭은 0 엔터.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시작은 여기 시작 부분은 5mm고요. 끝에 부분은 0이 돼요. 0. 화살표를 만들 수가 있죠. 아니면 자, 다시 한번 폭을 시작 폭을 5를 주고요. 끝 폭을 5를 똑같이 주면 그럼 굵은 선이 그려져요. 자, 우리 선의 굵기 제가 중요하다고, 도면에서는 선의 굵기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자, 우리 기억나요? 선의 굵기?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제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선의 굵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요. 자, 그래서 0.18, 0.2, 0.25, 0.25, 0.35, 0.5, 0.7, 1.0. 자, 이렇게 이 굵기 제가 상당히 강조를 했었는데 여기 이 굵기들을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구나. 자, 이거 안 해요. 여기서 안 해요. 그냥 여기 폭이라고 하는 이 폴리선에 폭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서 제가 한번 해보는 거지, 이 폭은 사용 안 해요. 여기서는 기본값. 자, 그래서 이 폭을 여기서 지정을 해두면 이제 나중에 또 폴리선 사용하면은 이 폭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폭으로 들어가서 시작 폭 0, 끝 폭 0 해서 기본값으로, 자, 이렇게 두세요. 자,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폭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지, 실제로는 여기서는 이거 명령 안 써요. 자, 그래서 시작 폭 0, 끝 폭 0까지 수정을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가 폭을 5mm, 지금처럼 5mm라고 지정을 해두면 다음 명령을 할 때도 이 폭이 5mm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폭을 클릭해서 반드시 0으로 시작 폭 0, 끝 폭 0 해서 바꿔주고, 자, 이제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다 됐으면 얘도 이제는 지우세요. 제가 이제 여기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일단은 간단한 방법이 있고 조금 복잡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간단한 방법? 간단한 방법은 명령을 하나를 더 배워야 돼요. 자, 어떤 명령이냐면, 자, 그리기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죠. 확장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기의 확장 버튼. 자, 우리 계속 쓸 거니까 그리기의 확장 버튼을 눌러서, 자, 확장 버튼이 여기 있죠. 자, 여기 그리기 옆에 요 삼각형 요거 클릭해 주면 확장 버튼이, 아니, 확장이 되죠. 자, 그리고 자, 확장을 시켜놓고 또 자주 써야 되니까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또 찍으면은 얘가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앞정 버튼 있죠. 이 앞정 버튼을 꾹 눌러서 딸깍 눌러서 고정을 시키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점에 대해서, 자, 여기는 단축키를 몰라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많이 쓰는 거 아니라서. 근데 오늘 작업할 때는 점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자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려면 이 점이 필요해요. 자, 다중점이라고 있죠. 다중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방한지가 있으면, 자, 방한지가 있으면 여기에 이 좌표를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해가지고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자, 이렇게 찍자고 했죠. 그 점을 여기다 찍어주는 거예요. 이 화면에다가.
이 점을 이용해서. 점을 이용해서. 자, 이 점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방안지에 그린 이 점 있죠? 이 점에 대한 좌표가 있겠죠? x값 얼마, y값 얼마가 있겠죠? 그 값을 똑같이 여기다가 x 얼마, y 얼마 찍어주는 거예요. 입력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자면 100,100짜리 한번 하나 제가 여기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중점 있죠? 다중점 클릭. 점 지정하래요. 그냥 내가 클릭해주면 점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클릭하면 안 되니까 자, 다중점 클릭해주고 자, 같이 한번 요것만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다중점 클릭해주고요. 100,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이거 계속 찍을 수 있는데 자, 일단 하나만 찍어 볼게요. 자, 그리고 ESC 키 누르고요. 명령 종료할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여기 있는 자, 확장 버튼 먼저 클릭했고요. 확장 버튼.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앞정 클릭했고, 세 번째 다중점.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100,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랬더니 뭔가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 이 부분에 혹시 점 보이나요? 티가 잘 안 나죠, 근데. 그죠? 있는 것 같긴 해요. 있는 것 같긴 한데 티가 잘 안 나. 자, 저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럼 이거 하나만 더 해보죠. 그럼 명령 괜히 취소했네. 자, 다시 한번 다중점 클릭해서 자, 이번에는 자, 150, 150 엔터. 자, 150, 150. 자, 이제 점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점이 있는데 화면으로 보면은 잘 보면 보여요. 화면에 잘 보면 보이는데 너무 작아서 티도 잘 안 나고. 자, 이걸 그럼 우리 어떻게 잘 볼 수 있을까? 자, 지금 여기에서는 글쎄요, 어디엔가는 있을 것 같은데 못 찾겠어. 자, 그러면 우리 신속접근 도구막대 한번 들어가 보죠. 신속접근 도구막대. 자, 여기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메뉴 막대 표시가 있어요. 자, 메뉴 막대 표시를 클릭해서 표시를 해주고, 자, 그럼 여기 위쪽에 파일, 편집, 뷰 삽입해서 풀다운 메뉴가 나오죠. 자, 여기에 있는 형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형식. 자, 형식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무슨 스타일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스타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확장자를 설명하면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자나 치수, 테이블, 그리고 다중지시선, 자, 얘네들은 저기 다 있어요.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표시해야 될 게 바로 여기 있는 점 스타일이에요. 점 스타일. 자, 점 스타일 보이나요? 자, 점 스타일 클릭해서 형식에 점 스타일 클릭해주고, 점 스타일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기본값이라서 그래요. 자, 요 놈을 우리 잘 보이는 거 뭘로 할까? 자, 이걸로 할까요? 요거? 자, 요걸로 한번 해보죠. 자, 이거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볼까요? 확인. 자, 그랬더니 이제 티가 나죠? 티가 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제 여러분들 자, 점들을 이렇게 위치값으로 찍어서, 그래서 이제 이 점들을 선택을 해서
얘네들 그 선을 연결해 주면 되는데.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자, 폴리선 한번 클릭해 볼까요? 폴리선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 선을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폴리선 클릭. 이 점을 선택해야 되는데 점이 선택이 안 돼요. 점이 선택이 안 돼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상태 표시줄로 한번 가볼까요? 자, 상태 표시줄에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 제가 상태 표시줄에서 이 아이콘은, 아니, 그 상태 표시줄을 설명하면서 이 아이콘은 우리가 끄고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요 놈이 바로 객체 스냅이에요. 객체 스냅.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객체 스냅 썼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끝점이라고? 끝점. 자,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명령을 이렇게 그리고 종료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좌표값을 여기 알면은 상관이 없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 좌표를 쓸 경우에는 임의의 지점을 클릭하죠. 그럼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선의 끝점이라고 하는 객체 스냅. 객체 스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끝점도 있고요. 자, 아까 우리 그 선에 그립이 어떻게 돼 있었나요? 끝에 점이 두 개 있고 가운데도 점이 있었죠. 자, 요 놈은 중간점이에요. 중간점. 그러니까 객체 스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끝점도 있고 중간점도 있고 뭐 여기 자, 4분점도 있고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 점을 찍으려면 노드라고 하는 객체 스냅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자, 노드라고 하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도 확장 버튼이 있을 거예요. 확장 버튼을 클릭해주면 객체 스냅은 켜져 있어야 되고요. 객체 스냅 옆에 보면 확장 버튼이 있어요. 이 확장 버튼을 클릭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요. 일단 확장 버튼부터 한번 클릭해보죠. 그 중에 노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확장 버튼 먼저 클릭해보죠. 자, 확장 버튼 클릭해서 노드가 여기 있네요. 그죠? 노드가 있는데 다른 것들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는데 노드는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자, 노드를 체크를 해보죠. 노드 체크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화면을 클릭해주고 자, 이제 여기 갖다 대면 철커덕하고 붙고 자, 그리고 노드라고 나와요. 나오나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클릭. 점들이 이렇게 여러 개 찍고 이제 여러분들 점 찍어 놓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여기 좌표 값에 맞춰서 입력해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게 쉬운 방법이고 그럼 어려운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방법? 자, 어려운 방법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도 진행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 직교 모드를 좀 끄죠? 직교를 끌게요. 직교 꺼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얘도 상태 표시줄에 있는데 얘 왜 안 움직여? 자, 상태 표시줄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껐다 켜본 것 같은데요. 이거 껐다 켜보지 않았었나요? 그리드 여기 보이는 희미한 선들 껐다 켜봤죠? 그리드 옆에 있는 스냅을 지금 꺼져 있는데 얘를 켜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드는 그대로 두고요. 스냅을 켜보세요. 꺼져 있는데
어, 뻑뻑해졌다라는 표현이 맞나? 좀 부자연스러워졌죠? 움직임이. 근데 부자연스러워지긴 했는데 얘가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규칙이 있나요? 그렇죠. 지금 여기 그리드가 있는데 그리드가 이렇게 희미하게 있죠. 희미하게 있죠. 이 그리드의 이 점들로만 얘가 이동을 하죠. 그죠? 스냅이 자, 근데 스냅이라고 하는 기능이 반드시 여기 있는 이 그리드가 교차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넓게 갈 수도 있고 좁게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그리드의 간격이 x10, y10이에요. 10mm씩. 한 칸에 10mm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켠 스냅의 간격도 x10, y10이에요. 그래서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보이는 거지. 실제로 얘네들 간격을 달리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얘가 부자연스러울 때 자, 부자연스럽긴 한데 어쨌든 얘네들 그 칸수로 내가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명령을 종료를 해볼게요. ESC 키 눌러서 명령을 한번 종료해보죠. 자, 명령이 종료가 되면 스냅이 켜져 있어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스냅이 켜져 있어도 마우스 커서는 제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선 아이콘이나 폴리선 아이콘이나 이렇게 명령이 실행이 되면 스냅의 기능이 동작을 하는 거죠. 명령이 실행되면. 자, 아까 제가 그 결합하는 거, 폴리선을 분해하는 건 해봤는데 결합하는 거는 나중에 해본다고 했는데 자, 그거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먼저 선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서 선 아이콘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우리 선 명령으로 사각형 그릴 수 있겠죠. 자, 일단 선 아이콘 클릭해서 자, 저는 그리드로 그냥 간단하게 좀 그려볼게요. 스냅으로 스냅 명령 켜서 간단하게 그렸어요. 자, 스냅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그리는 거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선 아이콘 클릭하고요. 스냅 켜고 자, 그리고 여기 그리드에 맞춰서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닫기 C 엔터 해주면 자, 그리고 근데 스냅은 우리가 켜고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꺼놓고요. 자, 사각형 하나 그려보세요. 자, 크기는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자, 우리 선으로 그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각의 객체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각각의 객체들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아이콘은 어디 숨었는지는 모르겠어. 자, 그래서 결합이라고 하는 객체 아래 있어? 아, 결합 여기 있네. 자, 진짜 우리 여기 아이콘에도 있을 텐데 없나? 에이, 모르겠다. 자, 그냥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아이콘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너무 어디인지 모르겠어. 자, 결합이라는 명령인데요. 자, 얘는 pedit라는 명령이에요. pedit. pedit 입력하면 돼요. 자, 결합이라는 명령은 선을 폴리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일단 해보죠. pedit라고 한번 입력해보죠. pedit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폴리선 선택 또는 다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개의 객체 중에 아무거나 내가 지금 결합시키고 싶은 객체 하나만 선택을 해보세요. 저는 아래쪽에 있는 선을 선택해 볼게요. 선 아이콘 클릭하고요. 자, 그랬더니 전환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죠. 자, 그리고 꺽쇠 안에 Y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서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엔터 치고요. 자, 여기에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결합 보이나요? 두 번째 결합 보이죠? 자, 얘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했더니 객체를 선택하래요. 자, 이 객체들 선택을 해주세요. 객체 선택하고, 자, 다 됐으면 엔터. 자, 또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엔터 한번 더 쳐주면 돼요. 엔터. 자, 그리고 클릭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결합이 됐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pedit 폴리선이 아니라 선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전환하기를 원하십니까? yes, 엔터. 자, 여기서 결합을 눌러서 객체 선택을 해주고, 자, 객체 다 선택이 됐으면 엔터키 눌러서 자, 그리고 또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옵션을 사용할 게 아니라 그냥 엔터키 눌러서 명령 종료하고 얘를 클릭해 보면 결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얘네들 그 수학 안 하려고 얘네들을 한다고 했죠. 자, 여기 보면은 유틸리티에 길이 분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확장 버튼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면적이 있네요. 면적. 자, 면적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면적 보이죠? 자, 면적 클릭해서, 자, 여기에 첫 번째 구석점 지정 또는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객체가 있죠? 객체, 여기서는 그냥 엔터키를 눌러주면 돼요. 엔터. 자, 그리고 이 사각형을 클릭해 보면, 자, 클릭했더니, 자, 둘레 얼마 나오고 영역 얼마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오나요? 값이 나오나요? 값이 나오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이런 거 뭐 얼마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면적이 나와요. 근데 대신에 이 놈을 우리가 그 면적을 구하려면 폴리선으로 있는 게 우리가 작업하기가 좀 편해요. 자, 면적이라든지 둘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산 안 해도 지금 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 곱하면 면적 나오죠. 그런데 그거 아니라 복잡한 형상일 경우에도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폴리선일 경우에는 간단하게 우리 이렇게 선택만 해가지고 작업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선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작업할 때는 폴리선이 좋고요. 그런데 폴리선으로 우리가 작업할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자,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뭐 텍스트 작업할 때라든지 저렇게 레이저를 가지고 텍스트 작업할 때, 아니면 또 한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 여기 제도 및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나요? 제도 및 주석? 여기가 작업 공간이에요. 작업 공간인데 여기를 클릭해 보면 3D 기본사항 혹은 3D 모델링이 있어요. 자, 우리 3D 기본사항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3D 기본사항. 자, 여기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여기 뷰 큐브 있죠? 뷰 큐브를 전에는 이게 됐었는데 안 되네. 자, 우리 오른쪽에 탐색막대에 있을 거예요. 탐색막대에서 궤도라고 하는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궤도 보이나요? 자, 궤도 클릭해서 여기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드래그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랬더니 여기가
3차원 형상으로 보이죠? XYZ로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ESC 키 눌러주고요. 자, 보는 방향을 좀 이렇게 바꿔서, 자, 돌출이라는 명령이 있을 거예요. 돌출. 자, 돌출이라는 명령 클릭해주고 객체 선택해서 엔터. 자,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려주면 3차원 형상이 되죠. 자, 근데 얘가 좀 색깔만 까매서 그렇지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라이노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 안 드나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근데 이런 3차원 형상 그리기는 우리 오토캐드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잘 안 써요, 사람들이.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폴리선, 지금 여기 얘네들이 우리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선으로 사각형을 그리면 돌출이라는 명령을 실행시킬 수는 있는데 형태가 틀려져요. 얘는 솔리드라고 하는 속이 꽉 찬 형상이고요. 얘는 서피스, 면으로만 돌출이 돼요.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폴리선과 그냥 여기 오토캐드에서 선과 폴리선으로 작업을 하고 사각형을 그리고, 자, 돌출 명령을 주면 폴리선으로 우리 그 돌출 명령을 주면 얘는 속이 꽉 찬 솔리드 형상이 되는데 선으로 그린 사각형은 서피스 형상으로 나타나요. 자, 요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여기 오토캐드에서는 3D를 안 할 건데, 자, 폴리선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좀 설명을 해봤고요.